그러면 오늘은 이제 챕터 7부터 시작할 텐데 저희가 어제까지는 이제 바디랑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너럴 조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티브 조인트부터 서브 시스템, 그다음에 포스, 그다음에 컨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되어 있다시피 프리미티브 조인트는 실제 물리 시스템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인트, 존재하는 조인트가 아니라 저희가 해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적인 조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커다인의 아이콘으로 좀 보시면은 어제 배웠던 뭐 트랜슬레이트라든지 실린드리컬, 스크류 이런 것들이 다 저의 실제 현실에 있는 것과 비슷한 아이콘들을 사용했습니다. 레볼루트 조인트도 막 비슷하고 스페이컬도 그렇고. 근데 보이시는 프리미티브 조인트들은 다 이론적으로 어떤 마커라든가 아니면 패러럴, 수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콘들이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이 프리미티브 조인트는 그냥 해석적으로 어떤 자유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뒤쪽에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먼저 F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분들이 딱히 고려하시지 않아도 될 조인트이긴 한데 요거는 앞서 봤던 제너럴 조인트에서 스페리컬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러니까 병진에 대해서 X, Y, Z에 대해서 구속한다. F포인트가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은 수학적으로 이제 스페리컬 조인트는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는데 이제 F포인트는 앱솔루트 코디네이트를 사용한다. 뭐 요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인라인 조인트인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인트 중에 하나로 이제 저희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쪽에 이제 힌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런 인라인 조인트에 대한 어떤 구동을 보시면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요 라인에 따라서 한 축에 대한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세 축에 대한 로테이셔널 총 4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리커다인 해프를 들어가서 프로페셔널에서 조인트, 프리미티브 조인트로 들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조인트에 대한 구속, 자유도 그리고 여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병진 방향에 대해서는 하나의 자유도가 나와 있고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세 축에 대해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예시로 되어 있는 게 레볼루트 조인트 하나가 있으면 사실은 저희가 문 같은 걸 보시면 이런 힌지 같은 것들 있죠. 그 메커니즘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스페리컬 조인트 하나하고 인라인 조인트를 하나를 연결을 시키면 이 레볼루트 조인트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힌지의 메커니즘처럼 한 축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의 궁금증이 좀 생기셔야 돼요. 뭘까요? 네, 별로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힌지를 구성할 때 레볼루트 조인트를 구속을 하면 실제 설계할 때는 저희가 이 힌지를 설계한다고 치면 실제 같은 경우에는 이 힌지에서 힌지의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반력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레볼루트 조인트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중심에 있는 요 구속 포인트로부터 5개의 반력이 나옵니다. 트랜슬레이셔널 XY Z의 반력, 로테이셔널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는 요 회전 축 말고 다른 축에 대한 토크들, 반력 토크들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설계자가 보면은 반력은 이쪽 구속되어 있는 요 부분, 두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레볼루트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요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반력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뒤에 내일 배우시겠지만은 유연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노드들이 자유가 다 있기 때문에
위쪽도 아래쪽도 둘 다 레볼루트 조인트로 닿아도 무방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강체이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표현을 잘 해주지 않으면은 각각의 위치에서 정확한 반력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살짝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똑같은 힌지 같지는 않지만은 힌지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쪽에 보이시는 이 스페리컬하고 인라인 조인트는 인액티브 시켰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레버러 조인트 하나만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이 포인트에서의 fx, fy, fz 이런 반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토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는 이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힌지가 실제로 구속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반력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조인트에 대해서 구속을 하고 시뮬레이트를 하면 지금 각각의 조인트에 대한 fx, fy, fz 반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다시피 스페리컬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3축에 대한 로테이셔널 좌표는 저희가 이제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힘은 다 0으로 나오고요. 즉, 이 힌지에서 위쪽 부분은 x, y, z축에 대한 반력을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인라인 조인트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알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한 반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프리미티브 조인트는 실제 이제 이론적으로 좀 구속을 주고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력을 얻기 위해서 제너럴 조인트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동일하게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인 어떤 조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인 조인트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판 위에서 골프공 같은 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축, 좌우, 그리고 폭으로 위쪽이 평판 위에서 움직이는 자유도가 구현되어 있고, 그리고 공이 3축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죠. 이런 메커니즘이 구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오리엔테이션 조인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자동차의 바퀴가 하나라면은 뭐 좌우라든가 앞으로든가 쓰러질 수가 있죠. 근데 병진 방향에 대해서는 나는 움직임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좌표를 쓰면 회전 방향에 대해서는 구속을 주는 거니까 흔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병진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러럴 조인트. 두 가지 바디가 평행으로 움직일 때 이 조인트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퍼펜디큘러 조인트는 두 개의 바디가 수직으로 계속 수직으로 좌표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요 베이스 바디, 그 다음에 오른쪽 끝단에 있는 끝점에 Z축의 좌표가 수직으로 유지되게 조인트를 단 것입니다. 자, 이 퍼펜디큘러 쓰면은 밑에 있는 결과, 오른쪽 위에 있는 결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결과들을 보시면 전부 다 축이 수직으로 좌표가 유지됩니다. Z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퍼펜디큘러 조인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 조인트는 두 개의 바디에 대해서 거리만 같이 유지할 때. 지금 밑에 이 그림에서 예시가 잘 나와 있는데 두 개의 스페리컬 조인트를 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디스턴스 조인트를 다는 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냅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게 그럼 이걸 왜 쓰냐? 사실 저희가 이제 리커다인에서 보시면은 조인트가 뭐 한두 개 정도는 차이가 안 나지만 굉장히 많이 쓰여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피스 조인트라든가 레버럴 조인트라든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쓰게 되면 당연히 회복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인트의 개수를 줄이고 좀 더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시모션은 제가 뭐 어제 다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프리미티 조인트 생성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은 이제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 액션 바디랑 베이스 바디를 선택을 하고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은 생성이 되고, 뭐 인라인 조인트, 인플레인 조인트 등등 생성 방법은 다들 이제 돌아가셔서 한 번씩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커라인에서 서브 시스템을 아마 자주 사용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어제도 예를 들었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 뭐 팔이라든가 양쪽 팔 혹은 다리, 몸통, 헤드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뭐 캐드 파이라든가 뭐 구조라든가 조인트라든가 포스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리커다인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상위 개념인 이 그라운드에서 모두 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들에 대해서 서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저희가 원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 서브 시스템 불러들이고 복사하고 이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쓸 때 서브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서브 시스템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오리진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부터 바로 저희가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바디 에딧 모드로 들어갈 때처럼 에딧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가장 상위 그라운드로 돌아가려면은 마우스 우클릭으로 해서 EXIT를 누르면 가장 상위 개념인 그라운드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서브 시스템은 노란색 바디로 이렇게 하나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메커니즘을 이렇게 구현을 한다면 여기까지는 저희가 항상 상위에서 해석을 했었는데 서브 시스템마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나는 해석을 한번 해보겠다. 이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서브 시스템 안에서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깥에서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달면 이렇게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서브 시스템 안에서 각각의 파트별로 내가 원할 때마다 그 거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중요한 거고, 앞서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그 서브 시스템 안에서 그라운드와 달고 있는 이 레볼루 조인트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이거를 저희가 그라운드를 마더바디라고 하는데 마더바디와 연결을 또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깥에 제가 몸통을 만들었다면 이 몸통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지금 제가 서브 시스템하고 이 마더바디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요거는 안에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더 바디하고의 구속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서브 시스템 안에 있는 바디와 구속을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서브 시스템 만드시면은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바디를 만들고 조인트를 누르면, 그리고 시프트를 누르면 서브 시스템 안에 있는 엔티티들을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하셔야 안에 있는 엔티티들이 다 보이는 거니까 요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브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저희가 PP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서브 PP에 대해서 이 서브 시스템이 오리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자, 이 서브 시스템은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복사, 페이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쪽에 나는 또 동일한 팔을 달고 싶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C, V, 잠시만요. 자, 컨트롤 C, V를 하면은 동일한 서브 시스템의 하나가 복사가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어제 배우셨던 오브젝트 컨트롤을 통해서 로테이션이고 나는 레퍼런스 마커를 요걸 사용하겠다 라고 하고 요 바디 선택을 하시고 180도를 Y축에 대해서 회전을 해야 동일하게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동일한 팔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복사한 바디도 서브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바디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어제 배운 개념 중에 PP, PV 개념이 있죠. 요거는 저희가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할 때 쓰는 건데 PVC, PPC 요게 뭐냐면은 각각의 서브 시스템 안에서도 저희가 PV라든가 PP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P 테스트 해서 100이라는 걸 입력하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면은 PV가 하나 생성이 되죠. 이 값들은 저희가 밸류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PV 값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에서도 제가 만약에 PV로 선택을 해서 동일한 파라미터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저희가 이 PV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항상 서브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귀찮잖아요. 비효율적이고 여기도 수정을 해야 되고 이 바디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가장 바깥에 가장 상위에 바디 그라운드에서 PVC를 클릭하시면 애드를 하고 오른쪽에 레퍼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점점을 누르시면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방금 전에 만든 서브 시스템 안에 있는 PV 값들을 저희가 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체크를 한 다음에 로드를 하시고 클로즈를 하시면 두 개의 PV 값이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값이다 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값들인 100이 로드가 된 것이고요. 제가 만약에 이 값을 1000이라든가 이런 값들을 이렇게 바꾸면 이 안에 있는 PV 테스트 값이 1000으로 자동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상위의 그라운드에서 저희가 PV 값이나 PP 값들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는 지금 만들어진 뭐 처음부터 서브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전체 모델을 다시 한 번 더 서브 시스템으로 익스포트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리커다인의 바람개비 표시에서 이제 익스포트를 하시면 저희가 파일 형식의 RDSB라고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리커다인 서브 시스템의 단초거고요. 요거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요 바디는 하나의 서브 시스템으로 익스포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모델에서 나는 불러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인풋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RDSB라고 하시면은 익스포트된 모델 파일을 열기를 하시면 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서브 시스템으로 지금 익스포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으로 안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구성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고 또 여기 안에서도 또 다른 서브 시스템으로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브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면 다양하고 좀 효율적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서브 시스템의 특징을 보시면은 뭐 파일을 익스포트, 인풋 가능하다, 카피 앤 페스트 가능하다, 뭐 서브 시스템 간의 자유로운 이동, PPC, PVC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특성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직접 생성이라든가 익스포트하는 방법, 그리고 수정이나 삭제나 이동 및 복사 등등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크샵 7번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챕터 코스 부분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리커다인의 코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보이는 요 Q항에 해당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커다인에서 바디를 보시면은 하나의 바디가 여러 개의 힘을 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물질의 동력과 괴니까 힘이 반드시 하나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F1, F2, F3에 그리고 모멘트 1, 모멘트 2 이런 식의 다양한 모멘트와 그다음에 포스들이 바디에 입력이 됐을 때 리커다인은 오른쪽과 같이 합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합력에 대해서 이제 리커다인 그 바디의 좌표계로 변환을 시키고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힘에 대해서 각각의 바디 좌표계로 fx, fy, fz로 이제 분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리커다인에서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값들이 리커다인의 그 Q 항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밑에 이제 스프링과 댐퍼 모델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면서 그 식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뭐 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그런 물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스프링 댐퍼 모델이 기본적으로 리커다인에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리커다인에서는 이런 스프링 포스에 대한 거를 이제 탄성 계수 곱하기 변이 그리고 감쇄력 곱하기 변이 속도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에 대해서 리커다인은 바디 좌표계로 그 힘을 이동을 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을 이런 식으로 리커다인에서 다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그 Q 항목에 대입이 되는 거죠. 병진 스프링의 생성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포인트 두 개의 포인트를 클릭을 하거나 그 다음에 두 개의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 각각의 바디에 대해서 사용자가 클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프링의 프로퍼티를 들어가시면
프로퍼티 안에서 저희가 스티프니스라든가 댐핑이라든가 이런 엑스포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프리랭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자유롭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된 값들이 이 앞에서 보셨던 이 식에 그대로 이제 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걸 통해서 스프링 포스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스프링에 대한 물성치는 지금 보이는 이 스프링 탭에서 다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픽적인 면을 또 저희가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픽이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시면 스프링의 길이라든가 그리고 이 회전되어 있는 코일 스프링에 대한 개수 등등을 그래픽적으로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물성치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단순히 그냥 그래픽적인 면에서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맨 위에 고정되는 포인트, 고정되는 바디, 구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픽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 스프링하고 댐퍼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그런 포스를 토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변이가 각변이가 된 것이고 속도가 이제 각속도가 된 것뿐 다 동일하게 대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테이셔널 스프링도 이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바디를 클릭하고 스프링을 생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선형 스프링에 대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공식에 대한 대입하기 때문에 스프링에 대한 강성이라든가 포스가 서형적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지금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비선형성을 띌 때가 있습니다. 과도한 압축이 된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인장이 된다거나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포스가 변하게 되는 거죠. 스프링의 특성이.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한 모델링은 어떻게 하냐? 자, 리커다인에서는 이런 스플라인 커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원하는 x 값과 y 값을 대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스플라인 커브를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x축과 y축. x축에 대한 거는 이제 스프링 디포메이션이겠죠. 변이에 따라서 스프링의 포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y축은 스프링 포스로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먼저 이런 스플라인 커브를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뷰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뷰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입력한 값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것을 아까 리커다인에서 보시면은 프로퍼티를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는 코에피션트가 디폴트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로 바꾸면은 아까 미리 생성한 스플라인 커브를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이가 0 이럴 때는 코스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이가 10, 20, 이런 식으로 비선형으로 뛴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값들이 코일 스프링의 코에피션트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를 하면은 자, 이렇게 스플라인 커브가 들어가고 강성에 대한 스프링 포스가 지금 저희가 아까 그렸던 그래프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댐핑 같은 경우에도 스플라인으로 선택을 해서 원하시는 것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저희가 테스트를 했던 결과들, 변이에 대해서 힘이 어떻게 비선형성을 띠는지 이런 결과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힘에 저희가 포스에서 제공하는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우선 제너럴 포스에 대해서 트랜스레이셔널 스프링 댐퍼,
방금 전에 보셨던 두 개의 바디에 대해서 스프링에 대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이런 댐퍼를 제공을 하고요. 스프링을 제공을 하고 같이 로테이셔널 스프링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시얼 포스가 있는데 액시얼 포스는 두 개의 포인트를 이어서 두 개의 바디에 대해서 포스를 양쪽에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시키는 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축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것이고 로테이셔널 액시얼 포스도 하나의 축에 대해서 회전의 토크를 주게 되는 어떤 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축만 줄 수 있냐?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포스가 있고 또 밑에서 로테이셔널 포스가 있는데 트랜슬레이셔널 포스 같은 경우에는 X, Y, Z축에 대해서 각각 따로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액시얼 포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축에 대해서 지금 힘을 주는 거고 트랜슬레이션 포스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 Z축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힘을 줄 수 있는 형질이고 마찬가지로 로테이셔널 포스 같은 경우에도 세 축에 대해서 각각 토크를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3축과 트랜슬레이션에 대해 3축, 로테이셔널에 대해 3축 이렇게 따로 줄 수가 있냐? 스크류 펄스가 있는데 스크류 펄스는 이제 3축에 대해서 병진 방향, 로테이션 방향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퍼티 들어가 보시면은 6개의 자유도에 대해서 각각 다 포스와 토크를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싱 포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포스인데 6축에 대해서 각각 다 스프링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스프링을 각각 두 개의 바디에 대해서 두 개의 부속이 된 포인트에 대해서만 하는데 요거는 6축에 대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스티프니스와 댐핑 값을 줄 수 있는 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6축에 대해서 각각 다 스티프니스와 댐핑 요런 각각의 하나의 다 스프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테이셔널에 대해서 그리고 트랜슬레이셔널에 대해서 그리고 뭐 스페셜 포스가 있는데 사실 여기 스페셜 포스는 대부분 다 많이 쓰지는 않는 거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매트릭스 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강성이라든가 댐핑에 대해서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는 힘을 주고 싶을 때 이제 매트릭스 포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빔 포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바디가 빔 형상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어져서 움직이는 것을 구현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플레이트 포스는 4개의 바디를 이제 폭탄처럼 이제 거동하게 만드는 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포스는 이제 타이어에 대한 포스를 사용자가 확인하기 위한 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힘 요소에 대한 생성 방법은 각각에 대해서 조인트와 마찬가지로 아이콘을 하나 클릭해 보시면은 크리에이션 이제 옵션들이 다음과 같이 정원이 되고 여기에 대한 값들을 이런 텍스트 박스에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도 마찬가지로 조인트와 마찬가지로 프로퍼티를 들어가 보시면 자, 두 개에 대해서 오리진과 롤러 앵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포스를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제 한 가지 좀 질문하신 게 하나 있었는데 자, 이 조인트를 오브젝트 컨트롤러 옮기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안 움직이죠. 왜냐면은 조인트는 두 개의 마크를 연결시키는 구속 조건이잖아요. 조인트하고 포스도 마찬가지예요. 요 아이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조인트를 구성하는
마커를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조인트가 움직이죠. 근데 당연히 이제 조인트가 이렇게 어제 한번 예시를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두 개의 구속 포인트가 다르면 액션 바디가 베이스 바디 쪽으로 바디가 해서 움직이는 걸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잡고 두 개를 동시에 옮기거나 아니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 개의 마커가 다른 위치에 위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인트에서 보시면은 copy base section, copy action to base라는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도 아마 자주 사용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냐면은 베이스에 있는 것을 액션에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옵션입니다. 즉 지금 베이스가 마이너스 400,700,0인데 이거를 액션 마커에 제공을 하면 동일하게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냐 뭐 이런 것들 확인할 필요 없이 어플라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두 개의 마커가 겹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워크숍 8번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